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합과, 형충파의장을 공부하시는 중이고, 신자진 수국에 대해서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각기 만나는 신자진 글자들의 대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오늘은 신금이 사주명식 원국에 있고 자수대운을 만나는 과정,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 그래요. 자, 이 신금이 있고 자수대운을 만났다면 신자진 진수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행운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이마만큼 자오 묘유에서는 삼합의 왕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이 필자의 생각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숙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가령 여러 가지 이 육합, 부부합, 여기에서 사건의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한 사건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육합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되는 운, 멀쩡하게 잘 있던 사화를 용신을 삼고 그랬는데 신금대운이 들어와서 사신 합이 되고 형파살이 될 수도 있고 사신 합수해서 수기운을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작용력 변화가 나타난다. 사신 형합 또는 형파살 또는 사신 합수. 그러면 벌써 사신 합에서는 세 가지 기운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떠한 관계에서는 형파살이요, 어떠한 관계에서는 사신합이요, 어떠한 관계에서는 사신합수다. 똑같은 사주에 사신합이 있어도 어떠한 사람은 이렇고 어떠한 사람은 저러하고 이러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은 대운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형살, 어떠한 사람은 형권, 어떠한 사람은 문서를 잡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관계들은 만나는 글자가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신금이 사주 명식에 있고 자수운이 있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신금이 자수운을 만나서, 자수운은 자월이죠. 그러면 지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신금이 명식에 있는 그것에서 자수대운을 만나기 때문에 진토를 불러올 가능성도 또한 많은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토를 불러오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와 이 신금이 자수한테 합수해버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만약에 이 신중에서 통군을 한 경금이 있었다면 신자 합수로 하면 경금이 죽어버린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합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먼저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기의 생지인 신금은 수기에 이루고자 하는 의욕, 계획, 시작하려는 욕구 등이 되는데, 이것은 자수가 없다면 분주하기만 할 뿐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자수운을 만나. 자, 자수운은 자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수운을 만나는 것은
신금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기존의 일들이 확장되거나 발전하는 운이 된다. 대부분 이러한 운에 발전하고 확장하게 되지만 또한 지나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운이 되기도 하는데, 수기가 귀신이라면 목화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에 이 수기가 귀신이고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 있고 거기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없다면 간목이나 을목은 부목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물에 둥둥 떠버린다. 즉 다시 또한 얘기한다면 경금이나 신금 일간에서 이렇게 자수우운이 왔고 신금이 사주 명식에 있었던 신금이 자수에 합류되어 버리면, 물이 출렁거리서 범람한다면 경금 일간에 간목이 있었고 이러한 상태면 부목이 되어버린다. 내 아버지는 물에 떠버린다. 내 재물은 물에 범람해서 물에 둥둥 떠날라간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이 부분을 자주 갖다 얘기를 하는데, 경진일주죠. 그리고 자월이죠. 내가 사주는 다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리고 갑신시를 만났다. 그래서 신자진 숙을 이루는 사주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 자수운이 온다면 신자진 수국이 지금 진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간목이 부목이 되어서 둥둥 떠버려요, 이게.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는 갑술월이죠. 갑술월, 다음 달에는 을해월. 그러면 술토가 지금 현재는 있어서 갑술월에 이 간목이 부목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데 을해월이었다면 내 사주에 신자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시신작용이라 할지라도 을해월이다 해서 이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갑을목이 을목이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와서 등락개갑을 해서 쓰러뜨려 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나의 정신, 신경, 두뇌를 휘어감아서 뱀이 꽈리 꼬듯이 휘어감아서 새끼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상황에 해작국 수방국에 이 해수까지 있어요. 물에 둥둥 떠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신신경계가 둥둥 떠버린다. 처해신상 이변수도 있다. 어떠한 신경 쓰고 내지는 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지금 현재 생긴다. 더더군다나 경진일주에 갑술, 지금 월은 진술충이 되죠, 여기에서. 나의 인수충이다. 부부간의 문제까지도 전체적인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 진토는 묘지죠, 묘고. 어떠한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 성분, 그 부분이 술토가 들어와서 진술충이 되면서 완전히 이리저리 뒤섞여 버린다.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갑술월과 그리고 신자진 수국을 이룬 상태의 이 술토가 반대한다 그래요, 이 부분을. 더더군다나 기해년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물이 범람을 해도 너무너무 범람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운에 발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확장하게 되지만 또는 지나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운이 되기도 하는데, 수기가 귀신이라면 목화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금의 작용이 자수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신금의 변질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까 신금을 의지하는 천간이 있었다면 신자 합수로 변질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해당 육친, 신상 이변수가 발생한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신자 합수에 진압이 되는 것이
아니면 자수운의 희귀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즉 신금에 통근한 경금과 신금은 통근력이 무력해짐을 상징하고 수다 금침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수기가 왕성해져 한습해지는 것도 염려해야 한다. 수기가 왕성하다면 목기는 부목이 되기 쉬우니 아까 여러 번 이러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렸죠. 이 목기가 간목이나 을목이나 부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제방이 있어야 목기의 부목을 막는다. 그러나 화기 왕성하여 화극금을 당하는 신금이었다면 자수운의 신금에 대한 구원이 된다. 그러나 이때 자수가 경자나 임자로 온다면 기룬이 된다. 만약 오화가 있어서 충이 되었다면 기룬이면서도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지만 신금을 극하는 오화를 제어하는 것이니 신금은 살아나게 되어 해당 육친이 양호하게 된다. 가령 명식에 신금, 오화, 임목으로 자 이제 예를 이렇게 해서 들어드린다면 신금과 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임목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인신충을 자 한번 여기서 보셔요. 인신충을 오화가 막고 있죠. 그리고 인신충을 못하도록 이 오화가 신금을 제어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인후합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사주에서 자수가 들어오면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주에서 어떠한 충을 맡고 있는 가운데 글자, 이것을 제어하는 자수대운이 들어오면 좌오충으로 때려버리면 오화는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좌오충이 발생이 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오화에 억눌려 왔었던 신금이 임목을 파극시켜 버린다. 그러면 인신충과 좌오충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사주 원국에 충이 되는 글자 또는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진토가 있고 월지가 뭐 여기에서는 임목이라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서 술토가 있었다. 그런데 운에서 대운지에서 신금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간에 있어서 진술충을 막는 기운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진술충이 동한다. 이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것은 상당히 급격하게 일이 벌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사주 원국에 이 신금과 합을 하는 뭐 사화가 있어서 사신합으로 막아주고 있었다면, 또는 신금과 자수가 한 글자 있어 신자 합을 갖다 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범포존이다 그래요. 이 범포존이 있었다면 무사하다. 인신충을 하려고 보니까 나하고 합의되는 글자가 있어서 합의되어서 인신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므로 진술충도 무사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범포존이 사주에 없는 명식이라면 이 신금은 무조건 인신충이 되겠죠. 그러면 진술충까지도 되는 거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신오인과 자수운이 들어온 상황, 이 부분까지 똑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신오인으로 있고 자수운이 들어오면 자오충이 발생하므로 인신충도 발생하지만 자연계의 속성은 합이 먼저이고 충은 나중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합생극이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합이 먼저이고 나중에 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합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범포준이라 하고 싸움을 말리는 글자가 되고, 그것이 없다면 합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충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이 충은 뭐라 그랬어요? 물수변의 가운데 충자, 물속 깊숙이 끌어당겨 버리는 물귀신에 다리 잡고 물속 깊숙이 끌려 들어가는 그 상태. 이것이 물 깊을 충이죠. 이 충이 살은 달달 볶아 죽일 살. 그래서 물속에 깊이 끌려 들어간 것처럼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충이다 그래요. 물속에 끌려 들어가는 거. 물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떻게 끌려 들어가요, 이게? 자, 물수변에, 자, 입구기 때문에 입이죠. 물속에 깊이 내 입이 물속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숨을 못 쉬겠죠. 뭐 코, 입, 머리까지 끌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이 주둥이가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짝대기로 갖다 눌러버리는 영상이다. 충살은 무서운 거예요, 이 부분도. 자, 오늘은 내사주 원국에 신금이 있고 자수대운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